이번에는 그 BBC 내 이야기 6부작 중에 4부 First Among Equals 진보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이 진보의 원동력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두엽, 언어, 뇌, 비대칭성. 이 세 가지가 이제 진보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이 그림을 보면은 뇌에 대한 영역이 이제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녹색이 이제 전두엽이죠. 그 다음에 이쪽 공간 지각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두정엽이죠. 두정엽이고 이쪽이 후두엽이죠. 시각이. 그 다음에 여기가 측두엽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전두엽에서 처리되는 게 계획이나 생각이나 판단, 느낌 이런 게 이제 전두엽에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언어 영역이 있죠. 언어 영역은 요거를 이제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고 이쪽 뒤에 그 이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를 이제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는데 베르니케 영역은 아마 정방향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얘기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쪽이죠. 받아들여갖고 이해하는 쪽. 요것이 베르니케 영역 같고 그걸 이제 이해해가지고 다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외부로 내보내는 거죠. 스피치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 이쪽은 이제 브로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오감을 얘기하는 거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되어 있죠. 미각은 여기다가 미각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 걸 봤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오감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두정엽에서는 움직임이랑 공간 지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축대엽에서 이제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죠. 여기 그 요 축대엽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변연계라고 있죠. 변연계 쪽에서 감정과 기억, 인지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요 기억은 이제 해마에서 관장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뇌에서는 이제 조종이 있고 뇌관이죠. 올라오는 게 뇌관인데 여기서는 각성이죠. 깨어 있는 거. 깰 때 여기 뇌관이 작동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대충 뇌 영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두엽은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를 통해서 전두엽 기능을 분석한다 이거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전두엽 실험한 게 있고 조지아 대학에서 침팬지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 영역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뇌 비대칭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전두엽에 대한 얘기인데 인간과 침팬지는 유전자가 99% 일치한다. 침팬지는 영리하지만 본능에 머무르고 있다. 인간이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뇌는 평균적으로 침팬지보다 3배 정도 큽니다. 외향은 흡사해 보이지만 내부 회로는 어떻게 다를까요? 인간의 대뇌 피질이 팽창되어 뇌 속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이게 희한하게 그 침팬지와 인간의 뇌의 차이가 화성이랑 지구의 차이랑 비슷하죠. 지구가 화성의 3배라고 하니까. 마이클은 월남전 참전용사였는데 전쟁 전에는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전두엽에 파편을 맞고 변해가지고 현재는 병원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똘똘해 보이죠?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파편 맞기 전이죠. 베트남전 당시 정찰대에 있었습니다. 거기 2주 있다가 상사로 진급했죠.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작전 능력도 탁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마이클의 뇌 앞쪽을 관통한 수류탄 파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클은 그 긴장감이나 책임감이 결여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 거죠. 3번을 결혼했는데 현재 이혼한 상태라는 거죠. 전두엽 손상으로 인해서 마이클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일하고 행동의 결과에 책임지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주변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지 지시한다면 마이클은 잘 해낼 겁니다. 지시사항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다면 더 잘 해내죠.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면 마이클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밀고 나갑니다. 한치의 타협도 없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들을 보면은 자제력이 없더라고요. 계획을 세웠을 때와 세우지 않았을 때의 뇌를 비교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면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케임브리지대에서 실험을 한 건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순서를 미리 짜지 않고 지시에 그냥 따랐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와 세우지 않았을 때 각각의 뇌 활동을 비교하기 위해서였죠. 계획을 세우는 행위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고유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동작이나 시각, 일반적인 행동 영역보다 상위 영역이죠. 스캐닝 결과 놀랍게도 아주 작은 영역에서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뭘 하는지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두엽의 고유 영역이 존재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면 전두엽이 저렇게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침팬지도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침팬지 린지는 미로찾기 게임을 사람보다 더 잘한다. 침팬지는 과거를 돌아보는 능력도 있다. 이게 이제 침팬지 실험. 출발해서 끝까지 앞을 내다보고 정확한 길을 찾는 능력은 전두엽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증거입니다. 천재적이죠. 사람보다 더 잘 찾는데요. 침팬지도 전두엽이 발달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을 다른 동물과 차이나게 한 것은 언어라는 거죠. 인간은 언어로 인하여 좌반구를 발전시켰다. 과학자들은 언어가 대뇌 좌반구의 두 영역에 의존한다고 믿었습니다. 귀 뒤쪽에 있는 이 영역은 독일의 칼 베르니케 박사가 발견한 것으로 의미를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 구조를 책임지고 있죠. 더 나아가 프랑스의 폴 브로카 박사는 말하기 영역의 최종 단계를 관장하는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뇌의 영역과 기능에 대한 복잡한 구조는 점차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핵과학자 윌슨 텔리 박사는 호텔 화장실에서 쓰러져 언어 영역이 손상된 이후 더 이상 유창한 연설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뇌를 스캐닝하자 출혈로 인해 베르니케 영역을 포함한 좌반구가 크게 손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켈리 박사와 같은 뇌졸중 환자를 연구할수록 베르니케 영역이 언어 이해력과 문장 구사 능력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장 구사 능력은 그 브로카 영역인 것 같아요. 언어 영역 내에서도 기능적으로 분업되어 있다고 보인다. 고유 영역이 있는 부분이 다치면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고유 영역이 따로 없다면 다른 쪽에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다. 포커스 박사는 언어 장애를 일으킨 환자 중 특이한 사례의 뇌 스캐닝 사진을 모아서 조사한 결과 특히 두 곳의 언어 영역이 손상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언어 영역에는 각각의 특정한 기능별로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단지 이름을 부를 때만 문제가 생기는 환자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언어 중에서도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도 있었고요. 이렇게 각각 다른 유형이 나타나는 건 언어 활동이 복잡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하나 전부 다른 기능을 처리하는 고유 영역이 따로 있는 게 틀림없죠. 오지먼 박사는 언어 영역 회로망을 조사하여 관절 환자의 언어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게 번을 다 붙여놓은 거죠. 또한 사람마다 회로망이 다르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저렇게 번을 붙여놓고 눌러보는 거죠. 언어 영역은 각 분할별로 하는 일이 구분됩니다. 제 엄지손톱만한 크기로 각각 나누어져 있죠. 사람들마다 얼마나 다양하게 이 영역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조사한다고 칩시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그 위치가 다를 겁니다. 이곳 연구팀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뇌를 조사했는데 동일한 언어 영역 조합을 2번 이상 발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사람마다 언어 영역이 다르게 조합되어 있지만 그 기능은 동일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보노보 침팬지도 언어가 가능하다. 200개 이상의 상형 문자를 이해하며 추상적인 단어도 이해한다. 이 침팬지한테 말하잖아요. 걔한테 좀 먹는 지금 핫도그를 한 입 주라고. 걔한테 지금 주는 거죠. 알아듣고. 근데 저게 먹는 거는 핫도그이고 이 개는 독이잖아요. 그러니까 핫도그와 독을 구별한다는 얘기죠. 듣고 그 앞에 이제 그 상형 문자를 쭉 해놨는데 그걸 저봐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침팬지가. 그러니까 언어가 인간만의 고유한 그런 능력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뇌의 비대칭성이라는 얘기예요. 침팬지에게 상형 문자로 구별하는 뇌 영상을 찍어 사람과 비교했는데 인간의 뇌는 좌반구가 활성화되지만 침팬지는 좌우반구 모두 활성화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침팬지는 30분간 단어를 듣고 상형 문자를 찾아내는 실험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찾아내는 거니까 아마 이게 언어 영역이랑 관련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인간도 이 똑같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예상한 대로 인간에 대해서는 언어 영역으로 알려진 좌반구에서 주로 활동이 일어났고 침팬지는 좌우반구에서 대칭적으로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는 침팬지 한 마리에게서 얻은 것이지만 뇌의 대칭성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듯합니다. 침팬지도 언어 능력이 있지만 인간만큼 전문화되지는 않았다. 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상 과학 소설가 존은 간질 증세를 치료하면서 뇌량을 절단했는데 전혀 다른 물질을 동시에 그리는 게 가능하다니. 이 뇌량이라는 게 그 좌우뇌를 연결하는 섬유 다발이죠. 그걸 이제 절단을 했다는 얘기죠. 조회 사례를 통해 현재 완전히 분리된 좌반구와 우반구의 작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존은 전혀 다른 물질을 동시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려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좌우반구가 분리된 사람은 저렇게 동시에 다른 걸 그릴 수가 있으니까. 30년 넘게 뇌의 비대칭성을 연구한 결과 비대칭성이야말로 정신기능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침팬지에게는 없는 인간의 능력을 살펴보면 좌반구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좌측 대뇌 피질이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뇌가 비대칭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좌우반구가 완전히 구분되어 행동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른쪽 뇌는 창조력 및 예술과 관련 있고 왼쪽 뇌는 문자와 논리 영역이라는 보편적인 믿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는 행동 전부가 양쪽 뇌와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세상을 달리 이해하는 두 영역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